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제84회 그 실무 수행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실무 이론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풀어보셨죠? 이번에는 실무 수행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다운받은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셔야 되죠. 실행을 시키시고요. 여기 설치 누르신 다음에 확인, 확인. 자, 여기 감독관 확인 번호는요, 여기 보이시는 TW2라고 쓰시면 돼요. TW2 하고 시작.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 실행이 됐고, 실무 파트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옆에 이렇게 녹선 보도록 하죠. 어, 퐁, 퐁당퐁당 회사 수상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라고 법인으로 되어 있죠. 수상 스포츠용품 퐁당퐁당. 자, 실무수행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이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 우리 회사 거죠.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해달라네요. 우리 거가 아니라 거래처 등록이에요.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 거래처 맥스포츠 거래 코드 45678의 대표자와 여기서 됐던 거 대표자하고 메일 주소가 변경되어 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카톡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수행 과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거죠. 대표자명,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전용 메일 주소는 여기서 이제 있죠. 요거 두 개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거래처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맥 스포츠라고 되어 있죠. 뭐 코드 번호를 찾아도 되고 여기서 쭉 찾아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거래처가 많을 경우에요. 여기 그냥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 찾기 누르신 다음에 맥 스포츠라고 이렇게 조회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맥 스포츠 금방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맥스포츠에 대해서 수정해 줘야 될 게 여기 지금 대표자 성명 나머지 비교해 보시면 다 똑같을 거고 대표자 성명은 손흥민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여기 손흥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가 되어 있죠. MAC SPO라고 되어 있는 걸로 바꿔주시세요. 얘는 어디 있느냐면 여기 추가사항에 보시게 되면 추가사항에 여기 연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연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맥 스포츠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MACSPO 나머지 거는 다 똑같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요구했던 맥 스포츠에 대한 거 메일 주소도 싹 다 바꿔준 걸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수정 문제예요. 자료를 보니까 회사는 자산, 비품이래요. 취득 목적의 정부 부조금을 수령하고 이를 자산 차감 계정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자, 수행과제 우리가 해야 될 거 219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여기 219번 비품 정부 부조금 계정으로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 이 구분은 차감으로 하시고 관계는 212로 수정 등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죠. 우선 전체 화면에서 계정 과목 등록 요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19번 찾으래요. 그러면 200 비동자산에서 219번 여기 있죠?
200 있고 여기 있네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비품 정보 보조금으로 입력해 달라는 얘기죠. 비품 정보 보조금 이렇게 입력. 그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거 차감 4번으로 해달라고 그랬고요. 4번 차감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관계는 212번 관계 여기 돼 있죠. 관계 여기서 F2 눌러서 212번 비품 요거 이렇게 선택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까지만 등록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한 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무수행 두 번째 문제는 거래자료 입력. 거래자료 입력은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을 해달라는 문제이니까 여기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서 열어 놓으시고요. 자, 4월 10일 매장 직원들의 유니폼 세탁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매장 직원들 유니폼 세탁을 한 거네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고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한대요. 일단 이는 복류생비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2, 1 서식 작성을 해달라고 하네요. 날짜는 4월 10일이니까 일단 거래 내역에 대한 회계 처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날짜는 4월 10일 거래로 해주시고요. 현금으로 줬다고 했으니까 출금전표로 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처리해 주시고요. 금액은 78,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8,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출력으로 해서 입력해 주고 4월 10일 거래에 대해서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이 거래 자료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날짜는 2월 2025년 4월 10일 거래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는 크린토피아라고 되어 있죠. 상호 크린토피아. 대표자 이름은 김수정으로 되어 있네요. 김수정.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는 서울 서대 문구 독립문로 14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3081556163. 우리 거래 금액은 78,000원. 자, 지금 여기 영수증 수취 명세서 이 내역을 작성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우리 그 법인세법에서는 여기 영수증 수취 명세서 회사에서 3만 원 이상 되는 그 금액을 사용했을 때 적격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지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78,000원이면 3만원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적격 증빙인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일반 영수증을 받게 되면은 그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용을 갖다가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적격 증빙 서류가 여기 15번부터 35번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거래처들이 증빙 서류들을 발급했다면 얘네들은 건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걸 입력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가 아니라면 우리가 입력했던 금액, 공급대가죠. 거래 금액의 2% 가산세를 내고서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면 2%의 가산세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에 된다면 되지 않는다면 거래 금액의 2% 가산세를 우리가 법인세 낼 때 계산하고 그다음에 비용으로 그 금액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검토하기 위한 여기 서류가 영수증 수취명세서 구분 내역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요. TAT 2급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것은 복리후생비로 사용했었죠. 그리고 여기 유니폼 세탁비, 직원 유니폼 세탁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정확하게 이렇게 쓰진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2죠. 그다음에 1도 하라 그랬죠.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서 1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집계되어 있는 것은 아까 그 비용 다 적격적인 비용 아니어도 인정받는 건 여기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것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겠죠.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라면 명세서 제출 대상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앞에서 입력했던 그 건수가 지금 총 3건인데 앞에 보면 4건이잖아요. 그죠?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명세서 불러오기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반영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평가 문제에서 이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세서 불러오기까지 반영을 시켜 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급여대장, 즉 4월분 급여대장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무팀 이선영에 대한 급여,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급여, 공제합계금액, 그 다음에 차인지급액 나와 있네요. 그런가 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인지급액이 통장에서 2차가 됐다는 얘기겠죠. 자, 4월 25일 법무팀 팀장 이선영의 4월분 급여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 계좌에서 2차하여 지급하였다. 공제계는 요 금액이죠. 급여의 총 급여 합계액은 요거죠. 차인지급액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겠죠. 그죠? 자, 공제계 중 가불금 100만 원은 137번 주임종 당기채권 계정에 기상되어 있으며 그 외 공제 내역은 66만 3,750원은 통합으로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지금 여기 급여 대장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란 얘기죠. 4월 25일 차변에 회계 처리할 때 급여라고 우리 배웠죠? 급여는 총 45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실제 이 사람한테 갔던 금액은 얼마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선 공제된 금액 중에서 예수금으로 여기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이런 거 싹 다 뺀 금액은 여기 금액이 66만 3,750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다음에 예수금은 이렇게 띄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불한 금액 있죠? 여기는 137번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계정이 있어요. 이따가 찾아서 우리가 선택할 거예요. 주임종 단기채권 금액으로 100만 원을 돈을 미리 가불받았기 때문에 급여 받을 때 이만큼 빼버리는 얘기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차인지급액 급여 중에서 이 두 가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에서는 보통예금은 어디 여기 신한은행 에서 이체를 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83만 6,250원. 그래서 요 급여 대장의 내용을 보고서 우리 회계 담당자가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은 거래 자료를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요 그대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4월 2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급여로 해서 450만 원. 대변에다가는 예수금이었죠. 예수금은 66만 3,750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정 주임종 이랬죠. 주 여기 있죠. 주임종 단기채권. 근데 이 주임종 단기채권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는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여기 팀장 이름이 이선영이었었죠. 여기 이선영 거래처에다가 써주셔야 되고 10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 금액은 보통예금은 신한은행 금액에서 위치해서 보냈다 그랬죠. 금액은 283만 6,250원. 이렇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달라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출장비 정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월 26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서를 받고 차액 3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되어 있네요. 4월 24일 거래를 확인한 후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처음에 얼마를 가져갔을까요? 뭐 그래서 얼마를 줬는지를 갖다가 안 써 놓았는데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 비용으로 쓴 금액이 60만 원이고 아니 57만 원이고 3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된 걸로 보아. 아마 4월 24일 거래를 조회하게 되면 차변에 가지급금 저기 거래처는 이은종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또는 현금으로 돈을 준 걸로 나타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4월 24일 거 조회를 해보니까 가지급금에서 이은종 60만 원을 현금으로 줬네요. 그죠? 근데 이제 출장 갔다 와서 정산을 하는 중이에요. 정산 내용을 보니까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식대 다 합쳐서 접대비 같은 건 없죠? 기업 업무 추진비. 그럼 얘는 다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보통 이렇게 출장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지급금 정산을 할 때에는 여기 가지급금을 먼저 다 없애주셔야 돼요. 대본에. 똑같은 금액으로 거래처까지. 그래야지 가지급 정산할 때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가지급금은 우리가 보통 결산할 때 그 잔액이 남으면 되지 않는 계정, 절대 남아서는 안 되는 계정이에요. 임시계정.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가지급금부터 먼저 없애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자, 날짜는 4월 26일이라고 했으니까 4월 26일 해놓고 대변에 가지급금 여기 이름이 누구였었어요? 이은종 이 거래처부터 금액 60만 원을 이렇게 없애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금액의 여비, 교통비 800번대로 선택하셔가지고 금액은 57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3만 원 회수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여기 가지급 정산할 때 내용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거래처를 갔는데 뭐 무슨 거래처 하고 식사한다든지 즉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를 사용한 금액이 여기 있다면 접대비는 다 여비교통비하고 별도로 써주셔야 돼요. 여비교통비 이외에 그 접대비로 구분해서 그 금액을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된다. 여비교통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거래 4번 문제죠. 거래 일자는 5월 31일이고요. 주민세는 나와 있네요. 보시게 되면은 위텍스 사이트에서 5월분 주민세 종업은 신고하고 당일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했다 그러네. 뭐 어려운 거 없겠죠? 주민세 끝에 세자 붙었잖아요. 그럼 얘는 세금과 공과금이 되겠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대변에 음,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기업은행에서 2만 원. 뭐 그렇게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날짜는 5월 31일이고요. 5월 31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2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기업은행 거였었죠. 기업은행 보통에서 2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된 거죠. 기업은행 보통, 그쵸? 됐어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전자음 만기결제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일자는 7월 10일이고요. 어음 만기 2,200원, 2,200만 원을 지급해서 줬네요. 하는 상사한테. 자, 내용을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품 구매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이라고 했으니까 발행한 어음이고 상품과 관련됐으니 지급 어음이었었겠죠. 지급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됐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간단하죠. 날짜는 차변에 지급 어음, 뭐 거래처는 여기 하늘 성사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2,200만 원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대변에 이 금액은 보통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니까 당좌예금 이렇게 해놓고 국민은행 이렇게 써주시란 얘기. 금액은 2,200만 원. 지금 수행과제에 거래자료 입력하셔. 첫 번째 계정은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수행과제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거래자금 관련돼서 자금 관련 정보를 지급업 현황에 반영해 달라 그러죠. 이 사용한 내역을 지급업 현황에 반영을 해 줄 거예요. 이 내용 그대로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 거래자료부터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10일이라고 있고요. 차변에다가는 지급엄 거래는 어디였었죠? 거래처는 하늘 상사과 금액은 2,200만 원.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에서 발행해서 줬다고 했었고요. 국민은행 당좌 여기 있죠. 국민은행 보통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당좌 계정 예금 계좌에서 2,200만 원 이렇게 발행했다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자, 그리고 요 지급어음 여기 지급어음 셀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단축키로 F3 눌러주시게 되면 지급어음 현황이 이렇게 나오죠. 자, 어음 상태 이거 결제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어음 번호. 어음 번호는 우리 결제해 주는 이유는 먼저 발행해서 알고 있는 거였었으니까 어떤 어음이 있는지 F2 조회하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하늘 상사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만기일 지급한 거 싹 다 반영이 됐죠. 위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라는 것도 이렇게 반영이 마무리가 된 거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번 문제는 실무 수행 세 번째 이제 부가가치세, 즉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돼 있는 증빙 서류들이죠.
세금계산서라든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에 대한 것들이고 FT 1급에서 실무 수행 첫 번째 문제는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만들고 만들어진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다가 전송해 주는 것까지가 여기 테스트 문제예요. 우선 거래 자료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클릭해서 열어놓고 날짜는 7월 12일로 합니다. 7월 12일로 해놓으시고요. 자, 또 자료 설명 한번 보도록 하죠.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라요. 대금 중에서 300만 원은 똑같이 나오죠. 실제 회사에서도 계약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7월 5일 날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니 요 계정은 선수금으로 해놨겠죠. 선수금 정리해 주셔야지 돼요. 나머지 잔액은 다음 달 10일 외상을 했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읽으면서 계정을 얘는 선수금 계정 써야겠구나. 얘는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딱 알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매출 거래이면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때 우리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는 11번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수행과제의 첫 번째가 여기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메인 매출 자료에서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부가세 유형은 매출한 거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때는 과세 이렇게 선택해 주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남자 수영복이라고 되어 있네요. 남자 수영복 수량은 몇 개? 수량은 300개. 단가는 6만원. 거래처는 황금스포츠. 세금계산서는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가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따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되면 전자발행이라고 자동으로 뜨게 되겠죠. 여기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자, 분기는 혼합분기 해주시고요. 상품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선수금으로 받았던 금액이 있다 그랬죠. 선수금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300만 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해주셔야겠죠. 168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러면 7월 10일 거 세금계산서 발행해 보자고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하시고요. 일단은 7월 12일 것만 발행할게요. 엔터 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 이렇게 나와 있죠. 체크하시고 거래명세표를 보고 입력을 했으니까 우선 세금계산서부터 만들어야겠죠. 전자발행, 세금계산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보낼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발행을 누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하나가 발행은 됐죠. 발행을 한 요 세금계산서를 전송해 줘야 돼요. 여기 눌러서 거래처에다가 매출 조회한 후에 미전송 상태로 되어 있죠. 여기 발행 얘를 누르거나 여기를 누르거나 여기를 누르면 발행이 되고 발행되면서 일렬 번호가 여기 딱 뜰 거예요. 자, 발행 눌렀더니 다 떴죠. 그리고 또 전송 성공 나왔죠.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12일 거 다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발행 여기 딱 표시가 되죠.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첫 번째 문제였단 말이죠. 여기가 마무리된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래는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인데 내용을 보니까 상품을 개인 박태환에게 판매 매출이네요.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서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매출에서 카드
결제를 받았으니까 카과 해서 요 금액들, 내용들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날짜는 7월 26일 거래죠. 7월 26일로 해주고요. 부가가치세 유형은 매출에서 카드니까 57번 카가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용카드는 어디 거? 우리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옆에 눌러서 우리카드 해주시고요. 확인. 그다음에 품목은 서핑보드라고 상품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핑보드라고 써도 되고 두 개 다 써도 상관없어요. 자, 카과 또는 현과 그다음에 건별일 때는 여기 공급대가 33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이 나눠진다는 거 배우셨죠?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다 그랬어요? 개인 박태환이라고 그랬었어요. 여기 놓고 박태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자세금 해당 사항 없고 카드로 분기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 외상매출금으로 되어 있죠. 문제에서 외상매출금 기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카드, 우리카드사로 정리해서 반영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요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니까 매입이죠.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래 날짜는 8월 20일이고 디자인권은 요거 무형자산이죠.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다음 달 주기에 따르면은 디자인권 등록하고 돈 안 줬으니까 얘는 외상매입금하면 안 되고 상품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고 수취하고 돈을 안 줬으니까 얘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해야겠구나. 이것도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여기 계정은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우리 수행과제를 보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자료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무형자산 디자인권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설명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는 전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도 등록을 해달래요. 여기 내용과 같은 대로. 그럼 여기 회계 처리하고 나서 그대로 고정자산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입력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취득한 거니까 차변에 디자인권 하면 될 것이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계정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한번 처리를 해보죠. 이 8월 20일 날짜로 입력합니다. 8월 20일. 지금 세금계산서는 뭐 별반 다른 거 없죠? 매입세금계산서이고요.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이니까 불공사항 아니라면 여기 5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디자인권 등록 그대로 써줍니다. 디자인권 등록하는데 들어간 금액이라는 얘기죠. 금액은 15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해움. 자,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급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분계로 해주시면 되겠죠. 혼합분계로 해주셔야겠죠. 자, 상품 대신에 여기 아까 계정에서 디자인권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디자인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 돈은 아직 지급 안 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주셔야지 되고 금액은 합계 금액인 165만원. 거래처는 여기다가 미지급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을 해달라고 했어요.
고정자산 등록에서 얘는 무형자산이었죠. F2 눌러서 무형자산 별도로 없네요. 여기 디자인권으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코드 번호는 여기 보시게 되니까 디자인권 코드 번호는 1001로 해달라 그랬고, 자산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고 디자인권 이렇게 해달래요. 자, 취득일 날짜는 여기 날짜가 며칠이었습니까? 8월 20일이었죠. 2025년 8월 20일.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해달라 그랬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 취득하게 되면 여기 기초가액에다가 입력하면 안 되고요. 이 금액은 요 밑에 보시게 되면 4번에 신규 취득 및 증가라고 되어 있죠. 그해 처음 취득을 하게 되면 여기 기초가액에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취득 금액에다가 15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정액법 했고, 내용뉴스는 몇 년으로 한다 그랬냐면 5년으로 해달라 그랬죠. 5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경비구분은 800번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고정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기존과목 디자인권으로 첫 번째 해줬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권에서 코드 번호 디자인권 해줬다는 얘기고요. 코드 번호는 1001번으로 해줬고, 자산명은 로고 디자인 이렇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상각 방법, 정액법 여기 되어 있고요. 내용 연수 여기 5년 되어 있죠. 경비 구분 800번 이렇게. 그래서 요구한 대로 이 디자인권에 관련된 무형자산을 순서대로 여기 고정자산 입력에다가 다 반영해서 입력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요 문제였었어요. 매입거래.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전자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증빙서류가 매입이고요. 그러면 매입의 전자계산서면 우리 부가세 이용 코드 번호는 53번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영업부 차량이래요. 리스료를 신한은행 보통이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여기서 금액은 123만 원인데 여기 임차료 기종으로 리스료 해달라고 얘기하고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거래일자인 8월 22일 거래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8월 22일 해주시고요. 부가세 이용은 지금 매입인데 리스한 차량 리스죠.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계산서니까 면세죠. 해놓고 벤츠 리스료라고 써주시면 된대요. 벤츠 리스료 공급가액은 123만원. 거래처 코드명은 우리캐피탈이라고 되어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표시해 주시고요. 분계는 혼합분계로 합니다. 상품 기종은 여기서 아까 대신 리스했기 때문에 임차료 기종을 사용해 달래요. 임차료 800번대로. 자, 이 금액에 대해서 보통예금계좌에서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죠.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엔터를 쳐버리게 되면 여기 신한은행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 신한은행을 그냥 건너뛰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고, 여러분 평가 문제에서 각 예금 통장에 대한 잔액 금액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 잔액 금액이 틀려지게 된단 말이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는 신한은행 거래처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처가 달라진 거, 표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대부분 이 5번 거래가 불공사항이에요. 즉,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불공사항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매입의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이면 우린 부가세 유형을 51번 과세인지 54번 불공인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공사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이사 2,000원 거래 코드 나와 있고요. 자녀가 업무와 무관하게, 업무 무관이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차를 따졌을 때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차를 샀다면 얘는 불공이 아니라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돼요. 캐스퍼. 왜냐하면 1000cc 이하인 경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에서 사용할 거면은 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얘는 회사의 사용과 관련이 없이 업무 무관하게 여기 대표이사의 자녀가 사용할 용도로 차를 갖다가 산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내용이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사업 무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자세금계산서 5번 문제는 날짜를 9월 15일로 해서요. 불공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날짜는 9월 15일로 해서 부가세 유형은 54번 불공제되는 사유가 비영업용 여기가 아니라 여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요걸로 선택해서 불공 처리하는 거예요. 내용은 경차 가로 해놓고 캐스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98cc 주어진 건 다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800만 원이라고 했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였었냐면 명성자동차래요. 명성자동차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여기 혼합분계 해주셔야겠죠. 자, 상품이 아니라 얘는 여러분 요거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그랬잖아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 이 개인이 대표이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격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개인, 그다음에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법인. 근데 지금 이 법인의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법인의 돈을 대신 사용한 거예요. 개인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은 법인한테 돈을 지급해 줘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캐스퍼 금액을 회사가, 즉 법인이 대신 결제해 줬기 때문에 여기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가지급금, 우리 출장 갈 때 돈 주는 것처럼 가지급금이라는 규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 거래처로 2,000원 이거 써주셔야지 되는 것이고요. 얼마? 880만 원 전체 다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이 금액을 뭘로 결제했다고 했었어요? 미수금으로 해놨네요. 그럼 여기는 미지급금하고 거래처는 어디? 명성 자동차 이렇게 해서 880만 이렇게 회계 처리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 분기할 때 상품 계정에다가는 가지급금 계정 이렇게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이 중요한 거 거래처는 명성자동차가 아니라 2,000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0원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받아야 돼요. 과지급 정산.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지급을 아직 안 했죠. 미지급금 880만 원 해주고요. 그다음에 명성 자동차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된 거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이 내용을 갖다가 회계 처리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거래일자는 7월 25일이고요. 부가세 납부한 금액, 이만큼이 있대네요. 자, 그러면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회계 처리해 놓은 거, 여기 지금 납부하는 거니까 차변에 미지급 세금하고 대변에 보통 이금하면 될 것 같아요.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납부 세액을 국민은행 보통이금에서 이체 납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6월 31일 일반전표 참고해서 납부 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우선 일반전표 입력해서 6월 30일 거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일반전표 입력 6월 30일 거 조회를 합니다. 그럼 여기 미지급세금 서대문 세무서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요 금액을 대변에 미지급세금 6월 31일 날 부가세 확정신고 과세기간 마지막 날로 회계 처리를 다 끝마쳐 놓은 상태죠. 그러면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7월 25일 날 요 미지급세금 없애줘야 되겠죠. 차변에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지금 이거 써달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금액은 571만 3,500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고 대변에 보통예금은 어디 은행이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은행이라고 그랬죠? 써주시고 똑같이 571만 3,5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6월 31일 날 미지급세금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될 금액을 정리를 해 놓았고 요거에 대해서 납부할 때 이 미지급세금 없애주면서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 해달라는 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날짜는 며칠 날짜로 7월 25일 날짜로요. 7월 25일 날짜로 차변에 미지급 세금 기정해 주시고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준비되고요. 금액은 571만 3,500원 이거 일단 얘기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예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출이 됐대요. 571만 3,500원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실무수행 3번 문제였었고 실무수행 4번 문제는 결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결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수동결산은 일반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여기 첫 번째 결산일 현재 장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 50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일반전표 입력에서 차변 대변 입력해 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자동결산은 기말상품 재고액, 즉 결산자료 입력에서 기말상품 재고액 2,900만 원만 입력해주면 되는 문제고 세 번째는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에 여기 예정, 처분, 확정일 요거 입력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수행과제, 여기 과제 순서대로 하나씩 요 내용을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동결산인 경우에는 여기 장기 대여금이라면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돈 빌려주고 나서 돈 기간이 경과했으면 우리가 이자 받아야 되죠. 근데 대부분 이런 대여금은 일정한 날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미수이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이자인데 우리가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미수이자는 미수금 플러스 이자라는 뜻으로 이를 갖다가 우리 기정을 미수수익이라는 기정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죠. 또는 미수이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이자가 수익이라고 붙었다고 해서 미수이자 이 기정은 손익계산서 기정이 아니라 여기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보통 우리 미수금 쓰잖아요. 근데 결산을 할 때에는 미수금이라고 쓰지 않고 여기처럼 미수 수익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자는 수익 계정이니까 우리 수익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건 자산 계정이라 그랬어요. 돈 못 받은 거 얼마래요? 59만 원. 이거 예상하는 거니까 59만 원 못 받았어요. 대변에다가는 무엇을 못 받았나요? 이자 수익을 못 받은 거예요. 59만 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끝났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변에다가는 미수수익 이거 써주시고요. 금액은 59만 원을 기록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이렇게 해주시고 59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끝.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돈은 못 받았지만 기간이 경과해서 이자를 수익 계정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재무회계는 뭐 늘상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재무회계는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가 중심이 아니라 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심이라서 이를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지났으니 이자 수익은 발생을 했겠죠. 못 받은 거 상관없어요. 손익계산서에 발생한 이자 수익을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10월 30일 날 회계 담당자가 결산 수정분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두 번째는 기말상품 재고액 2,9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메뉴에서 결산자료 입력, 여기다가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 그 다음에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죠. 결산자료 입력에서 기말상품 재고액, 얘는 정형화된 문제에서 FAT 1급에서는 거의 매번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기말상품 재고액 2,900만 원 입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끝. 반드시 그 대신 전표 추가 얘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산 분계, 이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 있는 내역들을 일반 전표에다가 분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수행과제를 보면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 손익계산서는 관두고 보면 되겠죠. 일단 손익계산서부터 봅시다. 손익계산서 순서대로 봐달라고 했으니까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조회를 해주세요. 당기순이익이 133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 다음에 뭐 해달래요?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 봐달래요.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 봐달라고 그러고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여기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 아니오라고 해야지 돼요. 이유는 저장된 데이터는 시험 문제 우리가 지금 요거 풀기 전에 그 저장해놨던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가 추가로 입력한 것들 있잖아요. 그 추가로 입력한 것까지 포함해서 불러오려면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라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까지 다 불러오라고 아니오라고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왔고요. 불러온 다음에 여기 지금 단기분, 그다음에 전기분, 처분 예정일이 있었죠. 단기 거는 2026년 몇 월 며칠? 2월 28일로 되어 있죠. 다시 2026년 2월 28일, 여기는 2025년 2월 28일. 이렇게 단기의 처분 예정일과 그다음에 전기의 처분 확정일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얘도 마찬가지로 전표 추가를 반드시 같이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 됐죠? 이렇게 됐으면 끝난 거예요. 상단부에 전표 추가 이용해서 손익대체분기 수행할 거. 요거 전표 추가하는 이 과정이 바로 손익대체분기의 즉 결산을 마감하는 순서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과 관련된 수동결산, 자동결산 같이 다 한번 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앞에 입력한 자료들에 대해서 실무 수행평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답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점수가 나올 테니까 여기 입력 다 하신 거 되고요. 자, 그러면 평가 문제를 11번 문제부터 한번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평가 문제 거래처 등록 조회라고 나와 있네요. 거래처 등록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파트죠. 하나씩 비교해서 맞춰보도록 하죠. 자, 주식회사 퐁당퐁당의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되어 있죠. 우선 카드 거래처의 구분, 매입, 관련 거래처는 7개이다 라고 했는데 퐁당퐁당의 거래처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카드 거래처를 물어보고 있네요. 카드 거래처를 눌러보니까 매입이라고 돼서 매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카드 거래 매입 거래처는 7개다. 맞죠? 그다음에 일반 거래처 보시면 일반 거래처에서 맥 스포츠의 대표자는 김연아이다. 아까 우리 그 맥스포츠 하지 않았나요? 여기 맥스포츠 손흥 김연아가 아니라 누구였죠? 손흥민이었죠. 김연아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게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은 2번 여기 틀렸죠. 그다음에 일반 거래처 맥스포츠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 맥스포 이거 맞죠? 여기 아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맥스포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다음에 금융거래처 여기 금융거래처 중에서 예금 종류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차입금인 거래처는 3개다. 하나, 둘, 셋 맞죠?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조회를 해달라고 하죠. 계정 과목, 적요 등록 이 중에서 219 아까 입력했던 거 있죠. 정부 비품 정부 보조금 요거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네요. 비품 정보 보조금 구분은 차감이다. 여기 구분은 차감이다. 맞죠? 두 번째, 비품 정보 보조금의 관계는 212번. 여기 관계는 215번이다. 이것도 맞죠? 매 표준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표준 코드는 여기 나와 있죠. 사용하고 있나요? 표준 코드 사용 안 하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세 번째 게 되겠네요. 표준 코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음에 네 번째, 비품 정보 보조금은 비품 취득 시 비품의 차감 기종으로 표시된다. 여기 차감 기종으로 표시되게끔 되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12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개표, 월개표를 4월에 발생한 걸로 조회해 달라고 얘기하네요. 얘도 됐고요. 전체 메뉴에서 일개표, 월개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4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렇게 입력하지 마시고 월 단위로 여기 4월 월 단위 조회할 때는 4월 이렇게 입력하시고 조회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자, 이 중에서 4월에 발생한 판관비, 4월에 발생한 판관비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판관비 있죠. 판관비 계정 중에서 지출 금액이 옳지 않은 거 찾고 있어요. 지출 금액이 옳지 않은 거 비교를 해보죠. 자, 우선 급여 계정은 여기 있고요. 금액은 3,450만 원, 3,450만 원 맞죠? 두 번째 복류생비, 복류생비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137만 4,500원, 복류생비 여기 있고요. 137만 원이 아니라 145만 2천 원. 요거 옳지 않죠.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복류생비가 된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여기 있죠. 금액은 74만 4천 원 여기 있죠. 맞네요. 그 다음에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는 20만 1,000원.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는 20만 1,000원. 여기서 맞죠? 금액.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요. 여기 복리후생비가 옳지 않다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에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여기 4월이 아니라 5월로 바꿔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 여기 있죠. 세금과 공과금 발생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12만 원이라고 요거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월달로 나와 있네요. 똑같이 일개표, 월개표에서 월이 7월달로 바뀌었어요. 조회에서 이 외상매출금 증가액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외상매출금을 찾아봐야겠죠? 외상매출금은 7월 한 달 동안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계정이죠. 그랬어. 자, 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 여기 7월달 것만 조회를 했는데 외상매출금 차변에 증가된 금액은 여기 1억 5,133만 원. 요게 바로 7월달에 외상매출금이 나타난 금액, 7월달 것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3, 4분기 이번에는 7월에서 9월 동안 발생한 거라 그랬죠. 3, 4분기 7월에서 9월달 월로 해가지고서 판관비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천천히 내려보시게 되면 판관비 전체 발생한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1억 37만 9,480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해당되는 거 이 금액이네요.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기표, 월기표는 여기서 이제 됐고요. 자, 이렇게 넓게 놓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합계 잔액 기산표를 조회해서 9월 말 가지금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 메뉴에서 여기 합계 잔액 시산표 있죠? 클릭해 주시고 날짜는 9월 말 시점으로 9월 말 시점으로 엔터 띵 쳐보시게 되면 여기 가지급금 나와 있죠. 가지급금은 자산 계정이니까 잔액 요거 쓰면 되겠네요. 금액 얼마라고 보면 된다? 잔액은 920만 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잔액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넘어가서
이번에는 9월 말에 미지급 세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 그랬죠. 미지급 세금은 미지급금 부채 계정이 있죠. 부채 계정으로 가보십니다. 미지급 세금 여기 있네요. 부채는 잔액이 대변 자리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시점에서 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잔액은 없죠. 미지급세금은 다 7월 25일 날 납부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미지급세금에 대한 잔액으로 오른 것은 여기 영원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전 획기잔액 시산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계정별로 빼놓으시고 전체 장부에서 여기 거래처 원장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거래처 원장은 9월 말 9월 말 미지금 9월 말이면 여기다가 1월 1일부터 9월 30일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죠. 미지급금은 253번. 거래처는 다 조회를 해야 되니까 엔터 치게 되면 돼요. 자,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이거 하게 되면 하니까 그냥 여기다 할게요. 다이나믹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다이나믹은 110만원. 여기 잔액 써 있는 거 보이시죠? 110만원 맞고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잘못 봤어. 해움 특혜법인 해움 여기 있죠. 잔액은 275. 이거 틀리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드림 스포츠를 볼까요? 드림 스포츠는 2,760만원 똑같죠? 명성 자동차 880만원 잔액 880만원 똑같죠? 그래갖고 보니까 답은 여기 2번 해움 특허법인이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 20번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죠. 뭐. 전체 메뉴에서 재무상태표 조회하고요.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로 물어보고 있어요. 12월 말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유동부채 계정별 잔액이라 그랬어요. 그럼 유동부채는 밑으로 쭉 내려가야겠죠? 부채 계정이니까 여기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는 거 계정별 잔액이 여기 쭉 나와 있죠? 유동부채에서 지급어음은 1110만원 지급어음 여기 있죠? 지급어음은 1110만원 맞네요. 자, 미지급금은 4억 2800 미지급금은 4억 2800 77만 4230 똑같죠? 그 다음에 예수금은 141만 예수금이 틀리네요. 그죠? 그럼 여기 옳지 않은 것은 예수금이 되겠고 선수금은 445만원 여기 445만원 나와 있으니까 맞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2월 잉여금 잔액 얼마니에요? 그러면 여기 자본 계정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미처분 잉여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있죠? 요 금액 237589 그럼 여기 237589 530 요거네요. 그죠? 3번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부터는 손익계산서 물어보고 있죠? 손익계산서 클릭해 주시고요. 상품의 매출원가 얼마죠?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상품 매출원가 파란색으로 여기 나와 있죠? 5억 7,200 12만원이라고 여기다가 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영업의 수익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영업외 수익금액 요거죠. 영업의 수익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614만원이라고 요거 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됐고요. 24번 문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를 해달래요.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아까 입력했던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를 해주시고요.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서 물어보고 있죠. 제가 영수증 수취명서 1을 물어본다 그랬어요. 1 클릭하시고요. 여기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금액 얼마냐고 요거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요거 불러오기를 해 두어서 반영된 금액 23만 6천 원이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적금 현황 조회를 해 달라고 하네요. 전체 메뉴에서 자금 관리, 예적금 현황 있죠? 예적금 현황 조회합니다. 근데 12월 말 현재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 12월 31일 날짜로 예적금 현황을 조회합니다. 자, 조회를 해 보시게 되면은 우선 국민은행 당좌는 2,960, 맞네요. 국민은행 보통은 1억 9,500, 63만 7,900원. 이것도 맞죠? 기업은행은 2,800, 76만 7천원.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신한은행 보통 9,500, 9,700. 요게 옳지 않네요.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 예금 요게 옳지 않다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6번 문제는 지급보험 현황을 조회해 달라고 얘기하네요. 자, 여기 바로 전체에서 지급보험 현황 여기 있죠? 요거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202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험 결제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만기 월별이고요. 만기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어음 전체 구문을 쭉 이렇게 써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결제가 돌아오는 거, 결제 금액 여기에서 지급어음 결제,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어음 결제액 얼마라고 써주셔야 되느냐는 얘기를 물어보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결제액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미결제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죠. 결제액은 2,420만 원이라고 여기 어디 갔습니까? 지급어음의 결제액은 요 결제라고 쓴 거, 요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2,42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보험 현황까지 조회를 했고요. 27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는데 이 예정신고 기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이기 예정 7월 1일부터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회를 해 주시고요. 자, 그 중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1번 여기 있어요. 매입세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 금액에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죠? 금액은 여기 350만 원. 금액이라고 물어본 거 요거예요. 세액을 물어볼 때는 세액이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액이 아니라 금액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350만 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돼요. 요 금액은 뭐 금액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거야?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용어로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8번 문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 여기를 봐달래요. 보죠 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를 보셔가지고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2기 예정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회를 하면 되겠죠. 신고 기간에 국세청 전송 성공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여기 전송 성공 다 했는 거죠. 그 중에서 공급가액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 합계 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2,800만 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돼요. 되셨는지요? 자, 요것도 됐고
그다음에 계산서합계표 조회해 달래요. 그러면 계산서합계표는 여기 있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밑에 계산서합계표 눌러주시고요. 이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니까 얘도 7월부터 9월까지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중에서 계산서합계표 매입계산서는 여기 있네요. 공급가액은 요거죠. 합계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148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조회 30번은 고정자산 등록조회를 해달래요. 고정자산 등록 했던 거 여기 있죠. 자, 여기서 계정과목 2, 3, 4 디자인권이래요. 여기 2, 3, 4 쓰면 디자인권 나와 있을 것이고요. 요거를 보시고 디자인권 자산명 로고 디자인의 19번 단기 상각 범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죠. 19번은 어디 있어요? 19번은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19번은 요거 물어보고 있죠. 그죠? 단기 상각 범위액 12만 5천 원. 요거 답해 주시면 해당되는 문제가 마무리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평가 문제 30번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았고요. 다음 문제는 회계정보 분석 문제인데 여기서 이 당좌 비율 계산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를 답하는 문제예요. 얘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당좌 비율이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이 무슨 뜻인지는 요 내용을 보시면서 익히시기 바라고요. 여기 비율 분석 문제는 단기 게 아니라 정기분과라는 걸 잊지 말고 그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해당되는 통합계정 금액을 조회해서 계산기를 누르기만 하면 답은 바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대로 찬찬히 따라서 맞추시면 되고 내용도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래요. 당좌 비율, 재무상태표 조회를 하라 그랬죠? 재무상태표에서 당좌 비율 퍼센티지 백분율을 구하려면 당좌 자산은 얼마인지, 유동부채는 얼마인지 이 금액만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자, 당좌 자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당좌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 전기게 아니라 단기 거라 그랬었죠. 여기 당좌 자산의 전기 금액은 3억 8,678만 원. 이 당좌 자산 위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시면 돼요. 386 780 000. 그다음에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유동부채 여기 있죠? 유동부채 7,200을 요 밑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기만 누르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당좌 자산은 3억 8,678만 원이라고 했고요. 유동부채는 7,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계산기를 가지시고 이 숫자를 순서대로 잘 기억했다가 눌러주시기만 하세요. 우선 분자부터 386 700 000 그리고 나누기 밑에 분모 72 000 000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가 뭐라고 나오게 되느냐면 537.08 33333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계산기만 이렇게 써놓고 누를 줄만 아시면 이 문제는 무조건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소수점 이하 이렇게 버리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숫자는 537이라고 나와 있죠. 이 537이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총이익률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손익계산서에서 우선 매출 총이익 매출액 나와 있는데 여기 맨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전기의 매출액은 2억
5,48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매출액에다가 2억 5,480 이렇게 기록을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매출 총이익 밑에 나와 있죠. 매출 총이익 1억 2,980 요거를 분자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매출 총이익은 1억 2,98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2억 5,480만 원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은 다음에 계산기를 여기 분자부터 눌러 주시라고요. 1억 2,980만 원 그다음에 나누기 분모 2억 5,48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100이라고 누르게 되면 숫자가 뭐라고 계산이 되느냐면 50.941915227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점이하는 벌이라고 이게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백분율은 50%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무려 이게 점수가 한 문제당 이 쉬운 문제가 4점씩이에요. 무려 8점. 요거 틀리게 되면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될 것 같으네요. 자, 여기까지가 84회 우리 FAT 19 실기 파트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조만간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 날이죠. 85회 시험을 준비하시게 될 텐데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